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207명 나와서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오미크론의 N차 감염이 전국에 16개 시도로 확산되면서 확진자 감소에도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한편 정부가 오늘 먹는 코로나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 오랜만에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보니까 지난 수요일이 7,000명대 초반이었는데 이렇게 확진자가 점차 줄어들었더라고요. 이 감소세로 판단을 해야 될까요? 예, 감소세이긴 한데요. 이 4,207명 지금 줄어든 것이 어제 전일 비해서 1,212명이나 줄었고요. 예. 이전 주 월요일에 비해서는 1,101명이나 줄었습니다. 네. 분명히 줄기는 줄었는데 문제는 네. 오늘 월요일 이 수치는 주말에 진단검사 수가 줄어드는 영향이 큰데 특히 어저께 영하 16도나 됐었기 때문에 임시 선별검사소에서의 진단검사 수가 또 확연히 줄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숫자 또 내일 나오는 숫자까지는 주말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네. 보통 수요일 정도 되면 2,000명 정도 늘어나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 6,000명 전후로 만약에 나온다면은 상당히 완연한 감소세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위중증 환자 수가 아직도 1,000명대를 넘어가고 있어서 3명 줄기는 했습니다만은 줄어서 1,078명이고요. 네. 이 사망이 55명이나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확진자 중에서의 이 사망자 위중증 환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는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 의료 체제의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문제는 이 사망자 수가 거의 1,600명 정도 이번 달에 나왔는데 이것이 전체 누적 사망자 5,300명의 한 30% 정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23개월 동안 누적 사망자의 30%가 이번 달에만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사망률, 위중증화율이 좀 더 낮아져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날도 워낙 추웠고 주말 검사 건수가 감소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직 감소세로 단정하긴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방역당국은 이번 주에 위중증 환자 수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6일부터 이 사적 모임 인원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줄었고요. 지난 토요일부터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이 영향이 이번 주부터는 나올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로 감소할 것으로는 보이고요. 특히 최근에 60대 이상의 확진자 비율이 35%에서 지난주에는 25%로 줄었고 3차 예방접종률도 60대 이상이 70%나 지금 되고 있는, 정확히는 69.8%입니다만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위중증화율 사망률은 앞으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연말 정도에는 상당히 큰 폭 감소도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 확진자가 조금은 줄었지만 위중증 환자는 여전히 1,000명대인 상황이잖아요. 수도권은 병상 포화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병상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좀 나아질 걸로 보시나요? 예, 지금 추가 병상 확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행정명령도 되고 있고 실제 이 위중증 환자의 수도 점차로 감소 추세에 갈 것으로는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1주, 2주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은 이 어느 정도 안정세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도 점차 병상 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안정세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뭐 포화 상태이긴 하죠. 예. 증상 발현이 20일이 지난 중환자는 병실을 옮기도록 전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210명 병실 이동 명령을 대상 그 환자 중에서 20여 명이 숨졌다는 보도가 있더군요. 물론 이게 꼭 그것 때문은 아니더라도 숨질 만큼 상황이 안 좋은 환자에게 꼭 그런 명령을 내렸어야 하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결국은 20일 이상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증이셨기 때문에 그만한 사망률이 나올 수는 있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 20일이라는 숫자가 중환자실에 입실한 후에 20일이라는 것이 아니고 확진 후 혹은 증상 발현 후 20일이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의 재실 기간은 훨씬 더 짧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 전원, 전실이라는 것이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치료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만 본다면 20일 정도 지나면 격리 해제를 할 수 있을 만큼 전염력이 없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다른 중환자실이든지 혹은 일반 병실로 전실을 하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이 상황이 사실은 20일이 지났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전부 감염력을 잃었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PCR 음성인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전실 전원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이 20일이 지나도 감염력이 있는 중환자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낮은 확률이라고 하더라도 이 감염 전파력이 있는 환자가
다른 중환자실로 들어간다면은 거기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다른 중환자들의 집단 발생이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의료진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 격리 병상에 계속 있어야 된다고 소명이 된다면은 계속 유지해서 있을 수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일률적으로 행정명령을 한다기보다는 의료진들의 판단에 맡겨두고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의료진의 판단이 좀 그 근거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행정 업무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건 그렇죠. 그걸 소명한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면들을 다 봐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그다지 쉬워 보이지는 않고 그 행정 서식도 굉장히 복잡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실제 근본적인 문제점으로서는 그거를 방역 당국에 제출했을 때 그거를 확실하게 현장 것을 서면만으로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즉 이걸 승인을 하든지 거부하든지 하는 그 판단이 과연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는 분명히 더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행정명령으로서는 그걸 판단할 만한 근거가 현장에 가보지 않는 한 그다지 쉬워 보이지는 않고요. 또 그 전문 의사 선생님이 거기서 치료를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이 환자의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서류상으로서 본 사람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고강도 거리두기가 시행된 지 어느덧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이 돼서 따라서 1월 2일까지 일단은 시행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이번 주 이 효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연장을 해야 된다 보십니까? 이번 주 상황만 본다면 아마 뭐 5천 명 이하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전체적인 유행 상황만으로 보면은 뭐 완화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근데 변수가 하나 생긴 것이 오미크론이 이게 확산하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1월 2일 이후에 이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입원율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될지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이거든요. 의료 체제에 다시 부담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1월 초가 될 때까지 중환자실이라는 것이 완전하게 지금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상황에서 1월 2일 날 좀 완화를 하는 것은 좀 쉬워 보이지는 않고요. 1월 3일 이후 2주 정도는 좀 선제적으로 유지를 해서 이 오미크론의 그 추이를 좀 확인한 다음에 완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오미크론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확산세가 실감이 좀 나는 상황이에요. 오늘로 오미크론 확진자 445명, 어제보다 69명이나 늘어난 수치인데 인천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충남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16개 지자체에서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이 된 상황입니다. 좀 지역사회 우려가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인천에서 시작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맨 처음에 환자는 인천에서 23일, 24일 또 귀국하신 분들에 의해서 시작은 됐지만 그 이후에 귀국하신 분들 또 인천에서부터 시작한 이 지역사회 감염들의 N차 감염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외적으로 나타난 숫자만으로는 445명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진단검사를 좀 더 많이 해보고 모니터링을 한다면은 이거의 수십 배 정도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한 2% 정도가 오미크론이라고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데 이 2%에서 90%까지 올라가는데 아마 한두 달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달 30일에 변이 PCR 진단법이 들어오고 하게 되면은 이 전체 확진자 중에서 오미크론의 비율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여서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숫자가 적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이죠. 네, 이 말씀하신 이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변이 PCR 검사 오늘 30일부터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 오미크론 확산세를 잡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뭐 진단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요. 지금 우리가 6천 명, 뭐 오늘은 4천 명입니다만은 4천 명 정도만 나온다고 그래도 실제 지역사회에서의 역학조사는 한계에 부닥쳐 있는 상황이거든요. 역학조사를 아무리 늘리고 밀접조직자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지금은 격리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대부분 자발적으로들 진단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오미크론 변이의 이 특이 PCR을 도입을 했다고 그래서 더 빨리 찾을 수 있을까?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모니터링해서 일단 찾아놓고 보면은 일단 벌써 N차 감염이 일어났고 그때 격리를 해도 이것은 확산 속도를 못 쫓아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가능한 한 시간을 늦추기 위해서 해야 되고 또 지금도 우리는 상당히 좀 시간을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변이 특이한 PCR을 적용한다고 그래서 이 방역에 있어서 역학조사에 있어서 확실히 우리가 더 많은 시간 늦출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은 확산은 될 것이지만 가능한 한 이 시간을 늦춰보자 하는 것이 지금의 시도죠. 그렇게 되면 사실 오미크론 변이를
위한 PCR 검사가 도입이 된다면 확진자 수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 거리두기 더 많이 찾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완화하기가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오미크론 변이주든 델타 변이주든 결국은 다 양성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선별검사소에서는 전부 그냥 리얼타임 PCR을 하는 것이고요. 방역 당국에서 이 중에서 오미크론 변이주가 얼마나 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확진자 중에서 오미크론 확진자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고요. 이것이 높아지면서 이제 실제로 진단검사가 아니라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오미크론의 유행이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1월에 되면서 우리가 지금 유행 상황이 좀 억제됐다고 그래서 지금 완화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좀 부정적이다는 것이죠. 네. 예. 그런가 하면 해외 유입 후에 N차 감염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입국 제한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입국자들이 감염된 사례가 많아서요.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 등에서 입국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좀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 처음부터 입국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남아프리카에서만 생긴 것이 아니고 미국이나 지금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거의 우세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교역량이 교류가 더 많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확진자,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면은 사실은 공항에서의 검역 이후에 그 격리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즉 격리를 하는 중에 지금 우리는 모든 입국자들 10일 격리를 하고 있거든요. 단기 입국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시설 격리고 장기 체류 입국자라든지 혹은 내국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자가격리를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이 자가격리 중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 확진자의 접촉자까지 얼마나 빨리 잘 찾아낼 수 있느냐가 더 검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근데 역량이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입국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확진이 되었을 때 오미크론 변이주를 찾아내고 또 그분들의 접촉자를 다 찾아내다 보면은 이미 N차 감염이 시작된 다음에 격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건 뭐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전부 찾아낸 다음에 입국자들 중에 확진자가 나오면 그 다음에 역학조사를 들어가고 격리를 하게 되면 네. 격리는 항상 늦을 수밖에 없어서 N차 감염이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좀 늦출 수 있는 것뿐이죠. 네. 이런 가운데 오늘 0시 기준 인구 대비 추가 접종률이 29.6%, 네. 거의 30%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추가 접종률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야지만 이 유행 확산세를 좀 억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근데 추가 접종만으로 유행의 억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60대 이상에서의 3차 접종률이 70% 가까이, 69.8% 정도 네. 되므로 위중증 화율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18세부터 49세 사이의 연령층에 있어서의 추가 접종은 유행의 억제는 충분히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득으로 본다 그러면 18세에서부터 49세 사이는 이렇게 3개월 만에 3차 접종을 할 필요는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 즉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두면서 3차 접종을 받아도 그때 결정을 해도 늦지 않아 보이고요. 이 시기에 이 연령층의 이 사람들은 사실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꼭 빨리 맞아야 됩니다. 또 얀센 접종하신 분들은 빨리 맞아야 되지만 유행의 억제를 위해서는 오히려 젊은 층들의 예방접종이 더 필요한 상황이기는 한데 사실은 지금 유행의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사망자를 줄이는데 좀 더 힘을 써야 될 시기로 보이고요. 적어도 50세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중증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 3차 접종 시기가 되면은 꼭 맞을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컬럼비아 의대 연구진에 따르면 현존하는 백신이 오미크론에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약사들이 오미크론 전용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오미크론 전용 백신이 개발이 된다면 3차 접종까지 맞으신 분들도 또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걸까요? 이게 지금 컬럼비아 대학의 데이비드 호라고 이 사람은 에이즈의 세계적인 권위자이고요. 예. 이분들이 한 연구는 모든 백신들,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얀센, 파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 4개의 백신을 2차 접종까지 했을 때는 오미크론에는 거의 방어력이 없고 부스터 접종, 3차 접종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감염 예방 효과는 생기지만 사실은 큰 효과가 없다. 게다가 항체 치료제들도 대부분은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실험을 한 거고 연구를 보고를 낸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3차 접종을 했을 때 감염 예방 효과는 떨어지지만 위중증으로 가는 것은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오미크론에 대한
주에 대한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는 의미는 이 오미크론에 특이한 백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의 변이주를 좀 더 예측을 해서 범용으로 쓸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는 뜻인데 사실은 이상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범용 백신을 만들 만큼 우리 이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는 않아서요. 지금 만들고 있는 건 오미크론에 대항하는 백신을 만드는 것인데 그 효과는 사실은 오미크론 다음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온다면 또 차이가 날 것이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가능한 한 3차 접종을 함으로 해서 백신의 그 예방 효과, 즉 항체가를 많이 늘려줌으로 해서 좀 더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더 나은 시기라고 봅니다. 네. 일부 국가에서는 3차 접종뿐 아니라 4차 접종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 세계 최초로 4차 접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승인이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의료계에서 우려가 제기됐다고요? 우려라기보다는 사실은 오미크론에 대해서 거의 예방 효과가 없는데 3차 접종을 지금 빨리 4차 접종을 빨리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지점이죠. 그래서 일단은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4차 접종의 그 결과를 좀 더 모니터링하면서 우리도 정책을 결정할 수 있었을 텐데 일단 이스라엘도 안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요. 4차 접종이라는 건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 게 3차 접종으로 충분히 지속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이외에는 4차 접종까지는 아직 고려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이렇게 백신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면서 먹는 치료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먹는 코로나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 화이자와 머크사 두 가지 모두 검토 중인 거죠? 예, 두 가지 다 모두 검토 중인데 아마 미국에서도 파이자의 팍스로비드가 22일 날 미국 시간으로 22일 날 승인이 됐고 머크 거는 23일 날 승인이 됐거든요. 또 제한적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오늘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파이자의 팍스로비드가 그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긴급 사용 승인이고 또 이 팍스로비드라는 약이 훨씬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지금 5일 이내에 복용을 하게 되면 88% 정도의 중증 예방 효과가 있고 가격도 더 싸고 부작용 이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을 한꺼번에 시장에 내놓는다면 아마 팍스로비드가 뭐 독점을 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지금 물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과연 물량이 얼마나 들어올 수 있을지 그래서 머크의 약들도 제한적으로는 사용을 승인한 나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 확보에는 아마 머크 약이 더 용이할 것으로는 보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사실은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승인이 될지 우리는 머크 약을 더 많이 지금 선구매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팍스로비드를 30만 명분까지는 구입을 하겠다고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황이라 선구매가 된 것은 7만 명분이고 이것도 과연 올해 안에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손에 쥐는 것은 내년 1월 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물량도 아마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서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 구매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긴급 사용 승인이 나고 만약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월 말쯤에 도입이 되면 바로 환자들에게 투약이 가능한 겁니까? 그거 이제 우리 손에만 갖게 되면은 바로 투약은 가능하겠죠. 대부분 재택치료 환자들한테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택 환자들이 증상이 발현되거나 확진된 이후에 5일 이내, 뭐 3일 이내면 더 좋습니다. 3일 이내에 처방을 받고 투약을 하게 되면 89% 정도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처방을 받고 배달을 해준다면은 5일간 하루에 3알씩 하루 2번 5일간 목용을 하면은 중증으로 가는 효과를 88% 정도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료 체제의 부담을 상당히 많이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화이자와 머크사 중에서 화이자가 조금 더 효능이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머크사의 부작용들이 있는 상황에서 머크에 대한 기피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나타날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 부작용 사례에 대한 예가 많이 발표가 되어서 오히려 아직까지 사용이 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작용에 대한 공포감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머크사의 약을 승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본다면은 분명히 이 머크에 대한 거부감은 있을 겁니다. 처방을 받았을 때 나는 머크 약은 복용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환자분들이 분명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 선구매해 놓은 물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승인을 하지 않고 구매를 다 취소해 버렸거든요. 우리도 지금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승인을 하지 않으면 취소를 하기보다는 승인을 하지 않고 이 구매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즉 파이자 물량이 없는 상황에서는 제한적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만 그 부작용 자체가 뭐 암이라든지 기형이라든지 이런 무서운 부작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서 네. 아마 이 쓰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먹는 코로나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는 오후 1시 10분쯤 발표가 되니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